안녕하세요. 히카리에 입사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히카리에 입사하기 전 FCP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FCP 중 히카리에서 꼭 숙지해야 하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또한 FCP 검사관이 지점에 방문 시 모든 직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끝나고 각자 추가적인 FCP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FCP는 크게 Setup, Starting, Preparation, Making plus Cooking, 서빙, 클로징, 트러블슈팅, 스페셜리스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위 항목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6가지 1. 핸드 하이진 2. 퍼스널 하이진 3. 헬스 앤 식니스 4. 포텐셜리 hazardous food 5. 클리닝 앤 세니타이징 6. 푸드 알러진스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 핸드 하이진에 해당하는 21쪽 워시핸즈를 봐주세요. 요리하는 데 있어서 손을 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손을 씻어야 식품 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손을 씻어야 합니다. 1. 주방에 들어갈 때 2. 식품을 취급하기 전 3.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 4. 화장실을 사용한 후 5. 전화를 사용 후 6. 쓰레기를 버린 후 7. 더러운 것을 만진 후 따라서 위의 경우 핸드워셔로 손을 씻고 타월 혹은 페이퍼 타월로 손을 건조시켜야 합니다. 현재 지점에선 주방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가 있으며 핸드워셔와 타월 혹은 페이퍼 타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리닝 스케줄에 따라 개수대 구역 담당이 핸드워셔와 타월을 체크합니다. 그럼 손 씻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네일 브러쉬를 이용해 손톱 밑을 세척합니다. 2. 비누로 손가락 사이와 손 앞면 뒷면을 깨끗이 문지르고 비누를 헹궈냅니다. 3. 일회용 타월, 일회용 천 또는 건조기로 손을 말립니다. 검사관이 지점을 방문할 경우 손 씻는 구역에 핸드워셔와 타월이 잘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직원들은 위와 같이 손을 씻어야 하는 상황에 손을 씻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핸드워셔나 타월 등은 스케줄에 따라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손을 잘 씻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으로 2. 퍼스널 하이진과 3. 헬스 앤 식니스에 해당하는 23쪽 프로텍팅 푸드를 봐주세요. 직원에 의한 식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몸이 아픈 직원들은 매니저에게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기 전 48시간 이내에 구토나 설사를 한 적이 있거나 혹은 식당에서 구토나 설사를 한 직원은 매니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몸이 아픈 직원은 회복될 때까지 식품 처리 구역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그리고 아픈 직원의 상태와 매니저의 조치사항을 기록하며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식당에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히카리에선 유니폼을 지급하며 그 유니폼은 직원이 개별 관리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는 퍼포먼스 리뷰에 반영됩니다. 검사관은 아픈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확인하며 아픈 직원의 관리 기록을 확인합니다. 또한 유니폼 관리 규칙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아픈 직원이 있을 시 매니저에게 즉시 보고하고 음식 조리 구역에 분리시킨다고 말해야 하며 관리 기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점에서 유니폼을 제공하며 그 유니폼은 개별 관리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4. Potentially hazardous food에 해당하는 45쪽 쿠킹 포트리를 봐주세요. 가금류 고기와 다진 고기는 특정 온도까지 올려 정해진 시간 동안 조리해야 합니다. 히카리에선 치킨 카츠 스시, 치킨 카츠 돈부리 등 닭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닭고기를 조리할 땐 다음 시간 온도 조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부 온도 65도씨에서 15분 조리하든지, 내부 온도 70도씨에서 3분 조리하든지, 내부 온도 75도씨에서 30초를 조리하면 됩니다. 히카리에선 닭고기 온도를 매번 확인하지 않고 검증된 레시피대로 조리합니다. 따라서 검사관이 요청할 경우 지점에선 검증된 레시피대로 조리해 음식의 온도를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5. 클리닝 앤 세니타이징에 해당하는 71쪽 클리닝업을 봐주세요.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기 때문에 청소가 중요합니다. 음식 조리 구역의 청소에 관한 위 사항들을 숙지하여 주세요. 히카리에선 클리닝 스케줄에 따라 구역 담당이 청소를 합니다. 자신의 담당 구역을 청소하고 클리닝 스케줄에 기록을 남겨주세요. 또한 히카리에선 유니폼을 지급하지만 더러워진 유니폼을 세척하는 것은 개인이 합니다. 다음 세니타이저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거품 있는 물로 벤치 표면을 닦습니다. 2. 거품을 일회용 타올이나 천으로 닦아냅니다. 3. 세니타이저로 한 번 더 살균합니다. 검사관은 클리닝 스케줄과 청소 방법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클리닝 스케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닫아놔야 하며 위 사용법대로 세니타이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6. 푸드 알러진스에 해당하는 33쪽 세퍼레이팅 푸드를 보겠습니다. 나름식, 즉석 섭취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은 분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10가지와 독성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10가지는 아황산, 글루텐 함유 곡물,
조개류, 달걀, 생선, 우유, 땅콩, 메주콩, 깨, 견과류입니다. 위 식품들을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1. 공간과 조리기기를 구분 2. 시간을 구분 3. 한 번 작업 후 다음 사용 시 작업대와 기기를 철저히 세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식품을 취급하다 다른 식품으로 전환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도마는 식품에 따라 색깔이 다른 도마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빨강은 생고기 2. 노란은 가금류 3. 갈색은 익힌 음식 4. 초록색은 야채 5. 파란색은 해산물 6. 흰색은 범용입니다. 독성물질과 화학물질,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라벨을 붙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손님에게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는 메뉴에 대해 말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히카리 직원들은 어떤 메뉴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점에선 스시 디스플레이 위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목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관은 직원들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고 있는지, 이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주방에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일반 식품과 분리하고 라벨링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셀피쉬가 들어가는 시푸드 스파이시 우동과 계란이 들어가는 에그 카츠돈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메뉴를 설명해야 합니다. 주방에선 셀피쉬를 따로 포장해 분리시키고 라벨링을 해두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필수적인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13쪽 트레이닝 앤 컴petency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식당에선 스태프들에게 손 씻기, 깨끗한 옷 입기, 몸 아플 때 보고 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식품을 취급, 청소 및 살균 처리, 식품 분리 조치 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영상을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합니다. 교육이 끝나면 교육을 받은 사람, 일시, 내용, 피교육자 서명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검사관이 보관한 교육 기록을 요구하면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15쪽 워터 서플라이를 봐주세요. 조리할 땐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히카리 레스토랑은 각 지역 시티 카운슬이 공급하는 용수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시티 카운슬에서 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끓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이 안전하지 않을 시 히카리에선 대부분 용수를 사와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27쪽 Keeping Food Cold를 봐주세요. 올바른 온도에서 식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식품을 냉장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냉장고 안의 식품 온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히카리에선 작은 용기에 물을 담아 적정 시간 냉장고에 보관 후 그 물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냉장고 안의 식품 온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냉장고 온도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2시간, 4시간 규칙을 숙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도씨 이하의 식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후 2시간 미만이 지났을 경우 음식을 섭취하거나 75도씨까지 조리하거나 다시 냉동고에 넣어서 5도씨 이하로 냉각해도 됩니다. 4시간이 지났을 경우 음식을 섭취하거나 75도씨까지 가열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시 냉동고에 넣을 수 없습니다. 4시간 이상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어떻게 냉장고 안 식품의 온도를 측정하는지 확인하며 냉장고 온도 측정 기록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물을 냉각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하며 냉장고 온도 측정 기록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31쪽 Checking for Pest를 봐주세요. 쥐, 새, 벌레 등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유해동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히카리에선 자체적으로 유해동물이나 곤충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흔적이 발견될 경우 쥐덫을 놓거나 벌레약을 놓는 등 자체적으로 대응하거나 업체를 불러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해동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상황과 대처 방법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업체를 불렀다면 언제 왔다 갔는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기록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관이 요구할 경우 지점에선 해충 관리하는 방법과 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작성했던 기록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39쪽 Sourcing, Receiving and Storing Food를 봐주세요. 식품 구입은 등록된 공급업체에서만 해야 합니다. 식품을 수령할 때 포장이 훼손되었을 경우 또한 불결할 경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경우 매니저에게 알려 해당 식품을 교환해야 합니다. 지점에선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받았으며 적당한 온도로 배달되었는지를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이 잘 보관되고 라벨링이 잘 되어 있는지 검사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보여드린 2시간, 4시간 규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5도씨 이하의 식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후 2시간 미만이 지났을 경우 음식을 섭취하거나 75도씨까지 조리하거나 다시 냉동고에 넣어 5도씨 이하로 냉각해도 됩니다.
4시간이 지났을 경우 음식을 섭취하거나 75도씨까지 가열하는 건 가능하지만 다시 냉동고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4시간 이상이 지나면 폐기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공급업체의 목록과 물건 기록을 확인하며 음식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하며 재료에 맞는 온도로 보관되고 있으며 라벨링을 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43쪽 쿠킹 푸드를 보겠습니다. 음식은 안쪽 깊숙이까지 조리하여 찬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지점에선 탁침 온도계로 식품 내부의 온도를 측정합니다. 조리했다가 5도씨에서 60도씨 상태로 둔 식품은 다시 75도씨 이상이 되게 가열해 4시간 이내에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4시간 이상이 되면 버려야 됩니다. 히카리에선 검증된 레시피대로 조리하기 때문에 매번 음식의 온도를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관이 요청할 경우 지점에선 검증된 레시피대로 조리해 음식의 안쪽 온도를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다음 53쪽 디프로스팅 푸드를 보겠습니다. 식품을 해동할 경우 식품 전체가 해동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동하며 나오는 액즙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해동 방법 중 지점에선 3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합니다. 1. 운하기, 머셀과 같이 즉시 해동 후 가열하는 제품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합니다. 2. 프레시투나, 수시 프라운, 토비코 등은 냉장 해동으로 전날 해동 후 다음날 사용하거나 흐르는 물에 해동합니다. 식품은 재가열하거나 조리하기 전 완전히 해동해야 하며 일단 해동하면 냉장고에 넣거나 조리하거나 뜨거운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어떻게 냉동식품을 해동하는지 그리고 해동한 식품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냉동식품을 해동하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61쪽 키핑 푸드 핫을 봐주세요. 뜨겁게 저장해야 하는 식품은 60도씨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히카리에서 뜨겁게 보관해야 하는 메뉴는 미소국과 한밀에 사용하는 밥이 있습니다. 지점에서 미소국은 미소 워머에 80도씨에 맞춰 보관하며 한밀에 사용하는 밥은 밥통에 보관합니다. 이 음식은 2시간마다 온도를 측정합니다. 미소국이 6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처음 한 번은 재가열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온도가 다시 떨어지면 버려야 됩니다. 60도 이하로 떨어진 지 2시간 미만이 지났을 경우 다시 60도 이상으로 가열하거나 4시간 이내로 냉각시켜야 합니다. 2시간 이상이 지났을 경우 폐기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어떻게 음식을 따뜻하게 하는지, 어떻게 온도 측정을 하고 온도 측정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검사관에게 위 방법을 보여주고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65쪽 디스플레잉 푸드를 봐주세요. 손님들이 직접 가져가는 셀프 서비스의 경우 1. 진열하기 전 미리 포장하거나 2. 음식을 덮개로 보호해야 합니다. 히카리에선 손님들이 직접 스시를 고르기 때문에 스시 디스플레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한 서빙 기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히카리에선 사용 전과 사용 후의 집게를 분리해 손님들에게 세척한 집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사관은 어떻게 안전하게 셀프 서비스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스시는 스시 디스플레이 안에 진열하고 있으며 한번 사용한 집게는 씻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67쪽 Knowing what's in your food를 보겠습니다. 손님이 제대로 알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숙지해 손님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10가지 식품은 아황산, 글루텐 함유 곡물, 조개류, 달걀, 생선, 우유, 땅콩, 메주콩, 깨, 견과류입니다. 검사관은 어떤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검사관이 질문했을 시 알레르기에 대해 잘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69쪽 패키징 앤 레이블링 유어 푸드를 봐주세요. 동일한 사업장에서 만들어 포장하고 판매하는 식품은 따로 라벨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 사항들을 라벨에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들 중 가게 마감을 하고 남은 스시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스시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점 밖에서 남은 스시를 먹고 탈이 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다음 75쪽 Maintaining Equipment and Facilities를 봐주세요. 조리기기가 고장나면 식용으로 적합한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리기기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매니저나 키친 매니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점에서 메인터넌스 리포트에 규칙적인 기기 관리와 고장난 기기 수리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메인터넌스 리포트에 위 사항이 잘 기록되어 있고 기기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작성된 메인터넌스 리포트를 보여줘야 됩니다. 다음 79쪽 When something goes wrong을 보겠습니다.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상황과 대처 방법을 기록하여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음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음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지금까지 기록해뒀던 냉장고 온도 측정표, 메인터넌스 리포트, 해충 관리 기록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문제 발생 원인과 그 빈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때 상황과 대처 방법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4년간의 기록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81쪽 Dealing with Customer Complaints를 보겠습니다. 손님이 지점에서 컴플레인을 말했을 시 먼저 컴플레인이 음식의 안전성에 관한 것인지 음식의 질에 관한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손님의 컴플레인을 받았을 시 책임 있는 키친 매니저나 매니저에게 바로 전달해야 합니다. 손님이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있는지 모르고 음식을 먹어 탈이 났다거나 상한 재료를 먹어 식중독이 걸려 컴플레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님의 컴플레인이 음식의 안전성에 관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식사 후 당일 또는 다음날 식중독 또는 질병이 유발되었을 경우 그 상태가 하루 이틀 내로 호전되지 않으면 각 지역 헬스 앤 세이프티 디파트먼트에 보고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컴플레인을 한 손님의 연락처, 날짜, 시간, 문제점, 대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손님의 컴플레인에 관해 기록한 내용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91쪽 Making Sushi with Acidified Rice를 보겠습니다. 히카리는 주로 스시를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스시에 사용되는 밥에는 식초를 넣어 산성화시킵니다. 산성화된 식품의 경우 산성화되지 않은 식품보다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스시는 차갑게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성화된 밥은 산성도를 맞춰야 됩니다. 스시에 사용되는 밥은 pH 2.4 이상, pH 4.6 이하여야 합니다. 히카리에선 한 달에 한 번 산성도를 측정하며 이를 FCP 다이어리에 기록합니다. 산성도 측정은 pH 스트립으로 합니다. 식초를 섞은 밥은 2시간 안에 60도씨에서 21도씨로 식힌 뒤 다시 4시간 이내에 15도씨로 냉각해야 합니다. 히카리에선 밥을 식히기 위해서 보온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초를 섞은 밥은 5에서 15도씨에서 8시간이 넘지 않게 보관해야 하며 그 시간이 넘으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밥은 새로운 밥과 섞으면 안 됩니다. 니기리는 5에서 15도씨 사이에서 8시간까지 보관 가능하며 롤은 5도씨, 15도씨 사이에서 12시간까지 보관 가능합니다. 검사관은 밥의 산성도와 산성도 측정 방법을 확인하며 pH 기록을 확인합니다. 또한 밥의 온도 측정 방법을 보여주고 스시의 보관 시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에선 물과 식초를 섞은 밥의 비율을 3대1로 섞어 pH를 측정한다고 말해야 하며 측정은 pH 스트립을 사용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FCP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한국어판 FCP도 있으니 영어가 서투신 분들은 영어판과 대조하여 FCP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